자,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자, 의사주의, 형식주의 들어갑니다. 자, 의사주의, 형식주의가, 자, 읽어볼게요. 물권 변동, 저권 이전, 전세권 등을, 전세권 설정을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의사주의고, 의사표시 합치와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이 형식주의다. 형식주의에 의하면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춰야 물권 변동한다. 즉 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형식주의를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고 한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위에서 두 줄까지만 할게요. 자, 두 줄에 다시 읽어볼게요. 물권 변동을 위하여는 당사자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의사주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의사주의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사 표시만 필요하죠? 뭐 하려고? 무엇을 위해서? 물권 변동을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을 읽을 때 그 문제가 요소를 지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장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거기 앞부분까지 의사주의이고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개념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주의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뭐를 위해서? 물권 변동 위해서. 그러면은 의사주의라는 것은 결국 목적이 물권 변동이에요. 물권 변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이게 의사주의란 거예요. 그 문장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쭉 읽을 것이 아니라 한 문장 읽고 나서 목적이 뭔지, 요소가 뭔지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물권 변동한다. 이게 의사주의예요. 자, 그러면 형식주의는 뭐냐? 자, 두 번째 줄. 의사 표시 합치와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춰야 물권, 형식까지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됐죠. 이걸 형식주의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형식주의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 합치, and 등기. 이게 필요하죠. 뭐 하려고? 물권 변동 위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라는 것은 목적은 뭐다? 다 물권 변동이 목적인 거예요.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이 목적인데 물권 변동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된다. 이게 의사주의란 것이고, 의사 표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플러스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춰야 된다. 이게 형식주의란 거다 말입니다. 자, 문장 자체는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그죠? 자, 책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소를 입체적으로 읽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매매를 한다. 자, 매매를 한다면은 소유권 이것이 을에게 소유권에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 화살표 요거를 이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소유권에 넘어간다, 그죠? 자, 매매는 소유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넘어가는 과정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소유권 넘어간다는데, 자, 이 건물이 시세가 1억이라 칠게요. 자, 그러면 이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갑과 을 사이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러한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제의를 했을 거예요. 그 제의를 상대방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제의를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했다면 을한테 가서 1억에 살래라고 물었겠죠. 을이 먼저 제의를 했다면 1억에 팔래라고 물었겠죠. 자, 얘가 먼저 물었습니다. 1억이라고 살래라고 물었을 때 이 을이 그 가격에 맞고 집이 필요하다면 알아서 살게라고 했겠죠. 또는 얘가 1억에 팔래라고 물었을 것이고 얘가 조건에 맞다면 알아서 팔게라고 했겠죠. 자, 그러면 어느 한쪽이 먼저 물었겠죠. 그 묻는 걸 뭐라 그러냐? 청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청약에 대해서 조건에 맞다면 알았어라고 대답을 했죠, 그죠? 조건에 맞다, 그죠? 이거를 성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약과 성낙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청약하고 얘가 성낙할 수도 있죠. 얘가 청약하고 얘가 성낙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얘가 청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살려라고 물었습니다. 살려라고 묻는 행위를 청약이라고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 표시. 알아서 살게라고 하는 것을 성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한다. 이거 다 들었죠, 그죠? 자, 요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는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성낙의 의사 표시는 을이 누구에게? 갑에게. 그러면 청약의 의사 표시와 성낙의 의사 표시가 중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합치가 되었다, 그죠? 합치가 되었다. 이것을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 매매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가 성립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매매가 성립했습니다. 자, 요렇게 매매가 성립했습니다. 자, 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 얘가 의사 표시했죠. 얘가 의사 표시했죠. 그럼 의사 표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있었을 뿐입니다. 요때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합의가 되고 잔금, 대금만 치러버리면 소유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사주의입니다. 요게 의사주의다 말입니다. 자, 요게 의사주의예요. 여기가 의사주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주의란 것은요, 의사표시 합치가 됐을 뿐이죠. 소유권 넘어갔죠.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등기를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물권 변동한다. 이게 의사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를 해야 됐습니까? 등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변동이 생겼으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 합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등기라는 형식. 지금 여기서는 등기부는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1번 소유권 보조, 갑으로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이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해도 소유권 넘어간다. 등기부는 비록 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이게 의사주의고, 형식주의에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죠? 등기. 그러니까 등기부 상에서 1번 소유권 보조, 갑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까지 해라는 얘기잖아.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럼 이런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만에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죠? 소유권 이전된단 말입니다. 요때 물권 변동한다. 물권 변동한다.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형식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넘어갑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등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의사주의를 채택한다?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죠? 자, 의사주의, 형식주의 이해됐죠? 그죠? 자, 형식주의 좀 한번 볼게요. 자,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춰야 됩니까? 맞죠? 그러면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춰야만에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합니까? 맞죠?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빼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만에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죠? 그러면 이 등기란 것은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 되는 겁니까? 등기란 것은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식주의 또는 등기라는 형식, 등기라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기란 것은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잖아요.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이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성립 요건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란 말과 효력 발생 요건주의란 말과 성립 요건주의란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등기 이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죠. 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요건이죠. 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 성립 요건이죠. 그죠? 근데 등기 이것을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등기는 하나의 형식이다. 형식주의.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 등기는 물권 변동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이것을 중심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 같은 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민법 가서 더 배울 얘기고, 일단 의사주의, 형식주의라는 것은 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추정력, 간주력, 공신력, 이 얘기입니다. 자, 추정력, 간주력, 공신력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판례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자, 뒷페이지 있는 게 보세요. 뒷페이지 있는 게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은 추정력, 2번 간주력, 3번 공신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추정력은 등기 내용을 신뢰하나, 반대 증거로 깨어지는 정도를 추정력이라고, 간주력은 등기 내용을 신뢰하나 반대 증거로는 깨지지 않고 반대 증거가 정명력을 인정받아 판결로 선고되었을 때 깨어지는 정도의 신뢰를 간주력이라 한다. 공신력은 공시방법에게 적정하게 공시된 물건의 신뢰에 거래한 자의 경우 비록 공시방법의 실체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치 공시된 내용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뤄지는 다뤄서 그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공신력은 놔두고 1번과 2번에 등기 내용을 신뢰하나 여기까지는 같습니까? 같죠? 그 D가 다르잖아요. 추정력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지는 겁니까? 간주력은 반대 증거는 안 깨진다, 그죠? 반대 증거만 가지고는 안 깨지고 거기서 플러스 어떤 내용이 나와야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글자 자체로 봐가지고는 어느 게 더 센 놈이에요? 신뢰가? 간주력이 더 세죠. 추정력은 반대 증거만 있으면 바로 깨져버리는 거고, 간주력 반대 증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플러스 어떤 요건이 더 들어가야만 깨지는 거니까 간주력이 더 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관한 얘기가 글자로 적어놨는데요. 자, 그림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위에 빈 공간이 있잖아, 그죠? 자, 빈 공간에다가 필기해 보세요. 자, 지금 공신력, 추정력, 간주력이란 것은, 자, 믿을 신자, 신뢰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뢰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신뢰가 믿는다 말입니다. 믿어도 되는 정도에 관한 종류가 세 개다 말입니다. 믿는 신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신뢰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추정력이란 게 있고, 간주력이란 게 있고, 공신력이란 게 있단 말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공통점은요,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같습니다. 믿어도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차이점은 요거 두 개하고 밑에 간의 차이점은 일단 이거는 나중에 가서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깨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 깨져요. 일단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공신력은 신뢰가 안 깨집니다. 간주력과 추정력과 신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질 수 있다. 신뢰가 깨질 수 있다. 믿은 신뢰가 엎어질 수 있다 말입니다. 이 점은 같은 점인데 그 깨지는 방법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는. 깨지는 방법이, 자, 요거는 반대 증거가 나옵니다. 반대 증거, 이것을 줄여서 반증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반대 증거에서는 바로 깨져버려요. 이게 추정력이고, 간주력은 반대 증거만 가지고는 안 깨집니다. 반대 증거는 안 깨지고, 자, 이 반대 증거가 정명력을 인정받아서 판결로 선고됐을 때 깨진다. 뭔 얘기냐? 판결을 받아야 깨지는 게 간주력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추정력은요, 일단 믿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믿었다는 신뢰가 반대 문서, 반대 기하서 하나 나와버리면 깨져버려요.
이거는 반대 문서, 반대 사항을 증명하는 반대 문서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문서가 판결로 선고받아 깨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도 깰 수 있는 게 간추정력이에요. 어떤 등기부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과 다른 사실에 관한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계약서. 그럼 이 계약서만 들이밀어버리면 그거 깨져버릴 겁니다. 내가 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그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계약서만 가지고 못 깨요. 이 계약서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이 법원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사가 이야기하는 게 깨지는 게 간주력입니다. 감이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주한다 그러잖아, 그죠? 간주한다는 얘기는 누가 깨는 거? 법원에서 깨는 거. 추정한다 그러면 누가 깨는 거? 내가 깨는 거.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추정력은 나도 깰 수 있는 거예요. 간주력은 법원에서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장에서 간주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 소속, 법원에 갔다 와야 되는구나. 추정한다 그러면은 안 가도 나도 할 수 있구나. 감이 오죠? 예, 추정과 간주력 이렇게 그런 겁니다. 자, 추정력.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단, 엎어질 거 각오하고 이거잖아요. 그치? 자, 추정한다 그럽니다.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일단 믿어도 돼요. 단, 엎어질 거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게 믿는 거예요, 지금. 간주력은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믿어도 돼요. 그런데 간주력은 엎어질까 각오하죠. 그런데 엎어질까 웬만해가지고 내가 안 엎어진다, 그죠? 이거 깨려면, 내 신뢰를 깨려면 소송 제기되는 거잖아요. 좀 더 안전한 집이죠. 개념 차이가 옵니까? 내가 간주하는 거는 내가 웬만해가지고 안 줘요. 추정한다는 거는 이제 이 반대 사항이 하나 나와버리면 바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죠? 감이 오죠? 추정력, 간주력 차이 나오죠? 그죠? 추정, 간주력. 이게 더 센 놈입니다. 민법 주문에 간주한다고 추정한다는 건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게. 그런 개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간주한다가 더 센 거예요. 추정한다보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 자, 공신력은 신뢰는 안 깨진다, 그죠? 자, 공신력이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공적인, 어떻게 돼요? 맞죠? 한자를 하도 안 쓰니까. 공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힘. 이게 공신력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자, 가령 이런 얘기예요. 자, 일반 소유권 보전. 자, 갑. 자, 2번 소유권 이자. 을. 자,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죠. 자, 우리가 등기에서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추정력을 인정하느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자, 공신력이란 것은, 이거 말이다. 자, 이 공신력은 등기라는 공적 장부죠. 등기관이 했죠. 국가공기관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공적 장부에서 실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적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믿어도 된다. 이게 공신력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자,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이걸 그대로 믿어도 되죠, 그죠? 믿어도 됩니다. 자, 믿어도 됩니다. 그럼 얘가 소유자는 을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자, 1을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자, A가 있단 말입니다. A라는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3번의 소유권 이전 A.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A. A라는 사람 확실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취득했어요? 을로부터 취득했죠. 왜? 을이라는 사람이 공적 장부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는 믿어도 되니까.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믿어도 되니까. 그럼 을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지금. 전혀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을로 되어 있었죠.
그럼 갑에서 을로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믿고 거래한 A는 확실히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실제 소유권은 갑에 있었죠. 등기부 소유권은 실제 소유자는 갑이죠. 이거 이 가짜라면 실제 소유자는 갑이죠.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비록 가짜지만은 등기부에 기록된 이 공적 장부에 기록된 이 내용을 그대로 믿었죠. 믿은 사람의 신뢰는 보호준다. 소유권을 너한테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죠? 공신력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공신력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공적 장부에 소유자 나와 있었죠. 그렇지만 얘는 진짜 가짜? 가짜죠. 가짜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무권리자죠. 소유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얘로부터 취득한 너는 등기부 믿은 네가 바보지. 실제 소유권이 없는 걸 없는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는 소유권 취득 못해. 이게 공신력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공신력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등기부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믿은 네가 바보지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 개념이 뭡니까?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요, 공신력 인정한다, 부정한다 이 말을 할 때는요,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념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안 한 상태에 이제 책을 읽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공신력을 부정하는 경우 어쩌고 저쩌고 그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아니라 공신력을 부정하는 경우란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공신력을 부정하는 경우 이 말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 말인데, 그죠? 이런 차이 되는 거예요. 자,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 지금 시점의 자본주의에서 대량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죠? 살 때 그 소유자가 이 사람 물건을 살 때 이 사람 파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의심하고 산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믿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전제가 돼야만이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고 대량적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공신력을 인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신력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요거를 부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거를 부정하고 이 추정력만 인정합니다. 현행 판례입니다. 현행 등기는 이렇게 돼요. 현재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추정만 인정합니까? 추정력만 인정합니다. 공신력을 인정 안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서 지식 습득이 빠르신 분은 이제 이런 생각이 될 겁니다. 내가 저번 달에 집 샀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저번 달에 집 샀는데 이거 갑자기 전 소유자 이 사람이 맞을까 안 맞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OX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공신력 인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신력 인정하니까 나는 분명히 저번 달에 집 살 때 등기부 보고 샀죠. 등기부 그 사람 뒤에 있으니까 샀잖아요. 샀는데 우리나라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샀는 그때 당시에 매도인이 가짜라 그래버리면 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집 날아갑니까?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사고가 안 터지려고 해서 안 터져서 그렇지. 전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라는 사실이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지. 전 소유자 가짜라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집 샀잖아요. 그죠? 사고는 집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죠. 그죠? 모르고 샀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모르고 샀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사고가 안 터지려고 그래서 안 터진 것이지, 잘못하면 집 날아갑니다. 집 날아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이상합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불안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도가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 살아야 됩니다. 제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 처음 알았죠, 오늘. 처음 알았죠? 그럼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내가 모르고 샀으니까 집 샀지, 그죠? 이제 앞으로 등기부 보고 절대로 부동산 거래 안 하죠. 안 살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몰랐으니까 집 샀지, 등기부 보고 집 샀지. 알면 안 사겠죠, 그죠? 그래버리면은, 알면 안 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X고, 이거는 O다라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 이렇게 해버리면 부동산 자본주의 거래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문제 있죠, 그죠?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플러스 알파라는 제도가 나와야 될까요? 플러스 알파라는 제도 나오죠? 이 플러스 알파라는 제도가 뭐냐니까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의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 해버리면 불안해서 집 못 사잖아요.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 이건 이제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세요. 이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입니다. 착한 사람은 보호해줍니다. 네, 착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선의라는 것이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몰랐단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샀죠? 가짜라는 사실, 내가 샀는데, 살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짜였던 거예요. 실소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소유자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까? 그럼 안 샀지. 몰랐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이 가짜라 하더라도 가짜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면 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는, 요 제도까지는 우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요 규정으로서 플러스 알파, 요 규정으로서 제도가 추가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 샀잖아요, 그죠? 전 소유자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데 요 등기 제도 자체까지만 해도 집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살 때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짜인 사실 몰랐다는 게 입증이 돼버리면 나는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인구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지금. 되겠죠, 그지? 우리나라 등기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다. 불안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불안합니까? 안 불안하죠? 왜 안 불안합니까? 이것 때문에 안 불안한 거예요. 됐죠, 그지? 이건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제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추정력과 간주력, 공신력 대충 감이 옵니까? 이제 믿어도 된다. 믿어도 되는데 추정력은 깨질 걸 각오하고 믿어야 되고, 불안하게 믿어야 되고. 근데 불안하게 믿어라라고만 하면은 부동산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불안한 요소를 없애준다, 그죠?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민법에서 제3자 보호규정. 거기에 들어오면은 불안한 요소까지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등기부 보고 사도 됩니까? 사도 되죠? 사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짜란 사실을 모르고 사야 돼요. 가짜란 사실을 알고 사면은 엎어집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등기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필요 없이 이거 인정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이것만 해버리면은 전혀 문제 없잖아요. 플러스 알파는 제도 필요 없죠.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민법 힘들어져요. 이런 때문에. 그럼 이것만 해보면 민법이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죠? 뭐 제도 바꾸면 되지. 이제부터 오늘부터 공신력 인정한다. 이러면 되죠. 이러면 됩니다. 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 요거 의답인데요.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하려고 그러면 인정해버리면은 얘가 가짜였다 하더라도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공신력을 인정하면은 부동산 거래한 제3자 얘는 보호되죠. 근데 뒤에서 울고 있는 놈이 한 놈 있습니다. 누가 울고 있습니까? 진짜 소유자 얘가 울고 있잖아, 지금. 얘가 울고 있죠. 그러면은 공신력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진짜 소유자 보호가 안 되잖아요. 가짜라 하더라도 제3자 보호에 져버리면 지거 아는 걸 팔아먹어보니까 진짜 소유자 손해보잖아요. 그럼 얘를 보호해 주기 위한 어떤 제도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공신 인정해줘도 돼요.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뭐 어떤 보험금 국가에서 손해본 만큼 보조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공신력 인정해줘도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반에,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담배가 또 오르고, 세금 또 오릅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이건 안 돼. 그러면 다른 방법은 가짜라는 이 사망을 없애버리면 되죠. 가짜가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등기부에 기재된 이 내용이 얘가 진짜 소유자고 얘가 가짜 소유자 이런 사망을 없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없게 만들어버리면 되죠. 완벽하게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소유자 일치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일치시키려 그러면은 얘가 가짜가 안 나올라 그러면은 요런 등기를 해주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 현재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라 그랬습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는 서류의 구비 여부만 보죠. 서류 구비 여부만 보니까 이 가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안 만들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실질적으로 해 라고 해서 실제 내용까지 심사하게 되면 이게 안 만들어지죠. 그럼 이것만 바꾸면 됩니까? 이것만 바꾸면은 내용까지 판단하고 하니까 가짜가 없어지잖아요. 가짜가 없어지니까 공신력 인정이 되죠. 그렇게 돌아가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하려니까 그러면 전 소유자 이게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이 전제가 돼야 돼요.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면 전 소유자 얘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게 전제가 되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바꿔서 지금부터 가짜를 발생 안 시킬게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부터인데 전 소유자가 전부 다 진정한 소유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소유자죠. 최초의 소유자는 어디서 오느냐? 대장 보고 베끼잖아요. 대장. 자, 대장을 만듭니다. 대장의 소유권의 최초로 대장을 정해지거든요. 대장은 누가 만들어요? 국가가 만들죠. 국가가 소유자가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최초의 소유권은 국가가 대장을 만들고 그걸 보고 등기부에 최초의 소유자가 와요. 온단 말입니다. 그럼 최초의 소유자는 국가가 만들었죠. 국가가 만드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를 갑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을 했죠. 토지조사 사업. 이게 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토지조사 사업은 우리나라 국가 현대적 근대적 의미의 토지 표시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국가가 소유권에 관한 주체, 소유권의 주체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조선총독부. 일본 놈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했죠. 실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토지 수탈 정책이었잖아요. 수탈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최초의 소유권 사정을 할 때, 조사할 때 이게 정확합니까? 이게 부정확하잖아요, 이게. 이게 부정확하다거나 부정확한 대장을 근거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지금부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청산한다 그러죠? 청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침입하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제도적 의미에서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과거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국가 정부 이게 누가 옳다 이거는 정치적 흥량이 더 다른 거니까 평가는 못 하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일제가 지금 우리한테 일본 놈들이요. 우리한테 입힌 상처는요. 그런 과거의 감정적 상처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직까지 청산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지금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인터넷상에서 시자적인 문제라서
조상 땅 찾아주기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죠? 조상 땅 찾아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땅을 찾아준다는 얘기는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왜 모를까요? 조상 땅 찾아줍니다. 땅. 근데 누구한테 찾아줘요? 누구에게? 실소유자에게. 그죠? 누구 땅을? 맞습니까? 조상 땅을 실소유자에게 찾아주죠? 자, 근데 이 조상이 실제 소유자 맞습니까? 할아버지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땅을 내가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조상, 할아버지가 실제 소유자 맞습니까? 그게 좀 문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하신 분일 수도 있잖아, 지금. 그죠? 이분한테, 조상 할아버지가 이분한테 뺏긴 실소유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소유자 찾아야 되는 거면 이 자손한테 찾아줘야 돼요. 이 자손한테 찾아줘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이게 참 이렇게 공적 장부 등기법적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추정력, 간주력, 공신력 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마치는데, 자, 7번의 변경 등기죠? 자, 여기부터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이제 오늘 배운 등기, 실체과 이런 걸 전제로 두고서 이제 등기 종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변경 등기, 그리고 말소 등기, 멸실, 회복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이게 등기법 본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번주에 이제 등기법을 공부한 등기부 풀어봤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부 공부하기 위한 기본 내용, 말뜻을 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무슨 등기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 실체가 뭐예요? 오늘 했던 복습해 봅시다. 실체 관계가 뭐예요? 무슨 얘기냐? 집에 가서 다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가죠. 다음 주로 그대로 오면은 다음 주 이제 실체관계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쓸 건데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집에 가서 오늘 했던 양 별로 안 되잖아, 그죠? 안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이게 뭐냐라고 여러분이 제가 전달해주는 말을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끌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여러분 꼴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읽어서, 이거구나라고, 이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걸로 만들어 놔야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집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복습하는 건 요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말뜻 공부하는 거, 이게 어떻게 써 있는지 그런 걸 복습하시고요. 자, 제가 저번 주에 1시에 마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예, 1시에 마칩니다. 1시에 마치고, 본 수업 들어가면 이렇게 못 맞춰요. 진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가볍게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수업도 지금 대충 일찍 맞춰줬죠. 그죠? 일찍 맞춰주는 게,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부터 몸이부터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몸살 납니다. 우리의 엉덩이는 푹신푹신한 쇼파에 적응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딱딱한 의자에 적응시키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앉는 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앉는 것도. 지금 엉덩이가 지금 제일 뒤에 의자하고 지금 거기가 한 10cm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요. 예,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건 허리 아픕니다. 오래 못 앉아있습니다. 저 의자 앉는 거는요, 의자 제일 뒤에 있죠. 제일 뒤에 최대한 밀착시켜야 돼요. 그래야 오래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오래가 어깨가 더 아파요. 그래 돼버리면요, 나중에 어깨 아픕니다. 그런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거. 그런 거 다시 해야 됩니다.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